방금 대법원에서 나온 속보입니다. 부당합병, 회계 부정 등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금 전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미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검찰 기소 후 약 5년 만에 또 길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셈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인데요. 이 회장은 2015년 제1모직과 또 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회장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대 쟁점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 합병 과정에 그룹 오너의 직할부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룹의 미래 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이 사실이냐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에 이어서 대법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에게도 같은 선고를 내렸는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선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거짓 회계 처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전문가와 합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고 후 이 회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주주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3월 주총에 등기이사 복귀하십니까? 이번에도 해외 출장 경영 계획 있으신가요? 1, 2심 무죄 판결의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또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은요, 오늘 판결로 인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10년 가까이 발목이 잡혔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위기라는 지적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외국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된 이 회장이 앞으로 이 회사의 영업 부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삼성의 반응 전해진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삼성 측은 이 회장의 대법 판결을 앞두고는 이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않겠다며 긴장감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분위기를 지켰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난 이후에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이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장 본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그런 만큼 이재용 회장 작년 항소심의 이 결심 공판에서 밝혔던 최후 진술, 이 내용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재판을 겪은 소회와 삼성이 직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각오 등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이 회장은 당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에 즉각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기술 패권 전쟁과 이 통상 위기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회장에 대한 이 대법 판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회장, 그러니까 오너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게 그룹의 위기가 심화된 한 원인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번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가까이 됐고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이 사법 리스크 족쇄를 완전히 풀게 되면서 이른바 이재용식 뉴 삼성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한동안 중단됐던 대형 인수 합병을 비롯한 신기술 투자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행보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한 지금 최우선으로 직면한 과제는 그룹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기술력 회복과 실적 개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회장의 최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삼성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AI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리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이 방금 전에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혐의가 19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물론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고 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자, 무죄를 선고하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1심, 2심에서 계속 무죄를 받아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도 결국에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신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합병을 했거나 또는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 두 축으로 크게 혐의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될 때 임의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췄다라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 것 아니냐라는 혐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 행위 자체가 사실상 절차를 거쳤고 양 회사 간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한 합병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봐야겠고요. 특히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가담했다라는 혐의가 있었지만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마 고의의 측면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절차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최병보 패널께는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1심은 그렇다 쳐도 2심에서까지 사실심이 사실상 마지막인데 무죄가 나왔을 때 이제 상당한 언론들도 그렇고요, 또 재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검찰이 이제 상고하지 말고 이 정도로 이제 재판을 멈춰서 소위 삼성전자한테 기회를 줘라, 이재용 회장한테 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때 상당한 좀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검찰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검찰이 19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어느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틀림없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2심까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상고를 안 하게 되면 또 검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걸 또 의식하기 때문에 주로 그냥 관성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도 사실은 좀 주의 깊게. 근데 더군다나 이제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그 수사, 기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관행적으로 2심 가고 3심 가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삼성에 대한 특혜 의혹 아마 이런 것들
보다 더 법률적인 부분보다도 아마 약간의 정치적 시선을 의식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상고심 이제에서 불과 5개월 만에 대법원이 발빠르게 결정을 해줬다는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